유체역학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와 유체역학을 배워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그리고 이 유체역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2강에서는 이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2강의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주 토픽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체 유동장을 지배하는 속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 유동장을 지배하는 힘, 즉 스트레스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체의 특성인 점성이 무엇인가, 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이 렉처 2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고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체는 Perfect Gas Law는 우리가 PV equal RT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PV equal RT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워서 이제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P는 절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로는 밀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뉴는 스페시픽 볼륨, 즉 스페시픽 볼륨은 밀도의 역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은 임의의 가스의 그 가스 컨스탄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T는 그 유체의 절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인 경우에 R은 278 뉴턴 메타 퍼 킬로그램 도 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R은 유니버셜 게스 컨스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니버셜 게스 컨스탄트는 이 임의의 유체의 그 분자량에다가,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유체의 그 게스 컨스탄트 값을 나눈 값이 곧 유니버셜 게스 컨스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셜 게스 컨스탄트는 8.312 킬로뉴턴 메타 퍼 킬로그램 몰 도 K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R은 임의의 가스 상태의 가스 그 컨스탄트이고, R0가 유니버셜 가스 컨스탄트, M은 이 임의의 가스의 분자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체역학을 배우면서 많이 이제 나오게 될 스페시픽 그래비티, 스페시픽 웨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스페시픽 볼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시픽 볼륨은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주어진 유체의 기본 질량에 대한, 단위 질량에 대한 볼륨을 나타냅니다. 즉 밀도의 역수가 스페시픽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물의 밀도에 대한 유체의 밀도의 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SG 리퀴드는 로 리퀴드에다가 로의 물의 밀도를 나눈 것이게 되겠죠. 그럼 스페시픽 웨이트는 단위 볼륨당 무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웨이트는 감마라고 표시하며, 이 감마는 유체의 밀도에다가 중력을 곱한 것이 스페시픽 웨이트이고, 이 스페시픽 웨이트, 또 물의 유체의 밀도는 스페시픽 그래비티에다가 물의 밀도에다가 중력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체를 지배하는 이제 유체 유동장의 속도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메테리얼 디리비티브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동력학이라든가 동력학을 배우면서 그 함수를 미분하는 경우에 어떤 함수 f가 ft의 함수이다. 그럼 이 t의 함수는 이 f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은 우리는 df dt라고 하지요. 이 df dt, 이 f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f는 df dt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자 이제 이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f가 f x y의 함수이다. 즉 f가 x만의 함수가 아니고 x, y, 즉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인 경우에 이 f를 미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미적분학 시간에 이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df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를 곱해주고 또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를 곱해주죠. 이것이 바로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에 대한 편미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메테리얼 디리비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알아보면은 메테리얼 디리비티브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속도는 x, y, g 시간 t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벡터를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속도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가속도가 되겠죠. 요거는 가속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t에 대해서 이 속도 벡터를 우리가 이제 그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속도 벡터는 x, y, g, t의 변수가 4개인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는 우리가 편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편미분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편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V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V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g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시간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러한 미분 방법이 바로 우리는 메테리얼 디리비티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유체는 우리가 1차원 유체 코디네이트의 수에 따라서 1차원 유동이다, 2차원 유동이다, 3차원 유동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속도 분포가 파이프 안에 흘러가는 유체가 파이프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는 유체의 속도 분포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 미소하게 그 확대되는 확대관에서는 유체 속도가 또 파라볼릭 형태의 유체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유체 속도가 u는 r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r만의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좌표계에서 공간 좌표 우리가 r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서의 유체 유동은 우리가 1차원 유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 속도가 유체의 그 확대되는 확대관에서는 유체 속도가 r과 그 다음에 x 이 축방향의 x의 그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유체를 지배하는 공간에 r과 스페이스 r과 x의 함수로다가 유체 유동장 속도 분포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서의 유체 유동장은 우리가 2차원 유체 유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는 유체가 균일한 유체 속도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 유니폼 벨로시티 프로파일로다가 유체가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체는 먼저 1차원 유체 유동이냐, 2차원 유체 유동이냐, 3차원 유체 유동이냐, 또는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오는 유체 유동이 유니폼 플로우로 흘러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체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메터리얼 데리베티브가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워서 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벨로시티 필드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먼저 유체 유동이 스테디 플로우냐, 언스테디 플로우냐를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럼 스테디 플로우하고 언스테디 플로우의 차이는 뭐냐면은 스테디다. 그러면은 스테디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t로다가 어떤 유체 프로퍼티 값을 미분한 값은 모두 0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스테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그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미분되어 있는 모든 항은 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스테디는 스테디의 반대로 시간 t에 대한 미분값이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타임라인,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인,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타임라인과 패스라인과 스트림라인에 대한 그림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타임라인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정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 주어진 시간에 주위 유체 입자들을 쭉 이어놓은 선을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이제 유체가, 요런 유체 입자들이 이렇게 인접한 유체 입자들이 있다. 시간 t에서. 그럼 이때 이 인접한 유체 입자들을 이렇게 그어놓은 선이 우리는 이거를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은 어떤 순간적인 시간에 주위 유체 입자들을 선으로 이어놓은 선이 타임라인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인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여러 주어진 파티클들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궤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 유체 입자가 여기에서 시간 t 이퀄 여기서는 여기 있었고 시간 t 이퀄 t 이퀄 t1에서 t 이퀄 t2에서 이렇게 시간 t에 따라서 유체 입자가 이렇게 변해갈 때 이 유체 입자들의 궤적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그 유체 입자의 패스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패스라인은 주어진 입자의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어놓은 선이 타임라인, 패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라인은 주어진 유체 입자가 이렇게 흘러갈, 유체 입자의 궤적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유체 입자 궤적의 접선 방향을 이어놓은 선이 우리가 스트림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스트림라인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스트림라인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XY 좌표계에서 스트림라인이, 이런 식의 스트림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트림라인은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DS라고 하고, 여기서 요 거리를 dy, 요거를 d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유체 속도가 v의 유체 속도로 우리가 흘러간다고 할 때,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dy분의 dx가 되겠죠. dy분의 dx고, 그 다음에 여기 벨로시티 벡터는 우리가 xy 컴포넌트로다가 분해를 하게 될 경우에 x방향의 속도를 u, 그 다음에 y방향의 속도를 v라고 할 때, 이 벨로시티 벡터 v는 x방향의 속도 u와 y방향의 속도 v로다가 우리가 성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서 똑같이 이거를 x방향의 속도 u와 y방향의 속도 v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u dy 마이너스 v dx 이퀄 0이다라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가 풀면은 우리가 이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스트림라인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에 대한 예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예제는 2차원, 지금 V가 여기서 이제 2차원 유동이라고 했습니다. 2차원 유동인데 왜 이게 2차원 유동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하는 거를 정하는 것은 유체 유동장을 지배하는 공간 좌표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따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유체 속도가 v, x와 y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공간 좌표 x, y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2차원 유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차원 유동이 속도 분포가 v는 x방향으로는 x방향의 속도는 ax고 y방향의 속도는 마이너스 ay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유체 유동장의 스트림라인을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트림라인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u dy 마이너스 v dx 이퀄 제로로 표시됩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이죠.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 1차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공업수학 시간에 미분 방정식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는 방법이,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변수 분리에 의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의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인테그랄 팩터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미분 방정식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냐,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따라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미분방 정식은 우리가 이러한 많은 미분방 정식 풀이하는 방법 중에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미분방 정식을 풀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변수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변수 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서로 변수를 오른쪽, 왼쪽으로다가 그걸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은 우리가 변수를 x방향과 y방향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는 여기서 u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u는 ax이고 x방향의 속도는 ax이고 y방향의 속도 v는 마이너스 ay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ax와 ay를 이 미분방 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x dy 마이너스에다가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ay dx 이퀄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변수 분리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우리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로다가 우리가 나눠가지고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 x분의 dx는 마이너스 y분의 dy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변수 분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x, y를 변수 분리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죠.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참.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얻어진 값이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로그 x 이퀄 마이너스 로그 y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죠. 그래서 ln y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요거를 지우고 이쪽에다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n x 플러스 ln y 이퀄 c가 되죠. 그럼 ln x와 ln y를 우리가 이제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ln xy 이퀄 c가 되고 여기서 xy는 또 다른 적분상수 c1이 되겠습니다. 이 c1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c 값이 c1이 되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c1이 1인 경우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c1이 1인 경우에는 y는 x분의 1이니까 이 x분의 1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c1이 2인 경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c1이 또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즉 이거와 같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림 주어진 벨로시티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유체 유동장에서 유체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스트림 라인을 구할 수 있다면은 이 유체 유동장의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 스트림 라인을 구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 스트레스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럼 노멀 스트레스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멀 스트레스는 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노멀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이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는 이 면에, 요 면이 있으면 요 면에 수직한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이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들에 의한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ij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시그마 ij에서 시그마 예를 들어서 x, y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브스크립트 요 x는,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 x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 x는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면을 나타냅니다. 즉, 이 스트레스는 x면에 작용하는 것이죠. x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 y는, 요 y가 나타내는 것은 이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을 나타냅니다.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 xy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그마 xy라고 쓰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스트레스는 x면에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시그마 n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게 미소한 면적 DA면에 우리가 힘 DA면에 델타 F의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이 델타 F는 노멀 방향과 탄젠셜 방향으로 우리가 성분 분해를, 노멀 방향과 탄젠셜 방향의 좌표계를 잡았을 경우에 이 델타 F를 노멀 방향 성분과 탄젠셜 방향 성분으로 우리가 성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그마 N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멀 스트레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노멀 스트레스는 그 면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는 그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니까 이 면에 작용하는 노멀 포스에 의한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노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어 스트레스는 우리가 아까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시어 스트레스의 정의는 어떤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에 의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시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시어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 미소한 엘리멘트 dx, dy, dg를 잡았을 경우에 dx, dy, dg 각각의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모두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세 개의 스트레스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노멀 스트레스고 두 개의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면에 지금 요 면을 보시면은
요 면에 요 면은 수직한 방향 한 방향하고 이 면에 평행한 방향 두 방향이 있습니다. 즉, 이 면에 수직한 이 방향과 평행한 한 방향, 두 방향에 평행한 방향 두 방향이 있죠.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저희가 이제 그 노멀 스트레스라고 그랬고,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이제 그 시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세 개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힘이 세 면에 작용해서 우리가 9개 스트레스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멀 벡터는 우리가 무엇이냐? 노멀 벡터는 무엇이냐? 어떤 면이 있으면은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는 노멀 벡터라고 합니다. 이 면에 수직한 방향이죠. 이 면에 이제 그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벡터를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하고, 이 노멀 벡터의 노멀 벡터의 크기는 1이고, 노멀 벡터의 크기는 1이 되죠. 노멀 벡터의 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는 포지티브 플러스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면에서 보면은 이 면의 수직한 벡터는 요 벡터가 수직한 벡터가 되겠죠. 수직한 벡터인데 이 면의 수직한 면에 밖으로 나가는 방향, 이 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플러스 방향. 그럼 반대로 요 면에서는 이 노멀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직한 방향에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이건 이제 노멀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노멀 방향은 x, y, z 좌표에서 x 방향의 유닛 벡터가 i 벡터, y 방향의 유닛 벡터가 j 벡터, z 방향의 유닛 벡터를 우리는 k 벡터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노멀 벡터도 크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가 1이면서 이 노멀 벡터는 i 벡터의 플러스 i 방향의 i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i하고 같게 됩니다. 그럼 이 방향은 수직하게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는 노멀 벡터라고 정했는데, 이 노멀 벡터는 이 유닛 벡터로다가 표시하게 되면 유닛 벡터의 플러스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i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벡터의 부호는 노멀 벡터의 부호는 유닛 벡터의 그 방향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 노멀 벡터의 부호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메트릭 매트리스인데, 이 시메트릭 매트리스는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타우 xy와 타우 yx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타우 gx와 타우 xg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타우 gy와 타우 yg가 서로 같은 이러한 매트릭스를 우리는 시메트릭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시그마 ij를 시그마 ji하고 같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는 이 시그마 ij는 i면에 j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고, 시그마 ji는 j면에 i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와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를 서로 바꾼 스트레스의 값이 같은 이러한 매트릭스를 우리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거 시그마
XY는 X면에 Y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고, 시그마 YG는 Y면에 X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즉, 시그마 YX하고 시그마 XY가 같은 이러한 매트리스를 우리는 시메트릭 매트리스라고 하고, 이 스트레스 필드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이 매트리스는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타우 XG다. 타우 XG는 X면은 이 수직한 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X면에 G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또, 요 시그마 YY는 Y면에 Y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시그마 XX는 X면에 X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X 또는 XY 이러한 스트레스의 첨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비스코시티, 즉 점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유체가 두 평판 사이에,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평판 사이에 유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평판은 고정되어 있고, 위에 평판이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F의 힘으로다가 이 평판을 밉니다. 그럼 밀면은 이 델타 T 시간 동안 처음에 유체가, 이러한 유체가 델타 F로다가 밀게 되면은 이 유체의 정의는 한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하더라도 이 유체는 계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유체의 정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체는 이렇게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움직인 요 거리를 우리는 D 델타 L이라고 그러고, 요 각도를 델타 알파, 그 다음에 델타 T 시간 동안에 이제 움직인 거리고, 그 다음에 이 평판과 평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델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요 델타 L을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L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체가 델타 U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델타 U의 속도로 얼마큼 움직였냐면, 몇 시간 동안 움직였냐면, 델타 T 시간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 움직인 거리는, 델타 L은 속도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것이 그 거리이기 때문에, 델타 L은 속도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것이 델타 L이죠. 또,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우리가 호라고 할 때, 요 길이는, 델타 L은 요게 델타 알파고, 델타 Y일 때, 요 길이는, 델타 L은 또 요거와 요거를 곱한 것이 델타 L하고 같습니다. 델타 알파에다가 델타 Y를 곱한 거하고 같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냐면, d 알파 dt는 du dy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이제 d 알파는 du dy인데, 자, 유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유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유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그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는 deformation rate라고 합니다. deformation rate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시어 스트레스,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 델타 F고, 델타 Y의 그 간격을 두고 사이에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그 디포메이션 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어 스트레스는 후크의 로에 의해 가지고 디포메이션 레이트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 그 시어 스트레스와 디포메이션 레이트의 그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체는 우리가 크게 또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뉴토니안 유체하고 넌 뉴토니안 유체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유체는 뉴토니안 유체는 전달 능력이 디포메이션 레이트에 비례하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유체를 뉴토니안 유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토니안 유체의 그 비례 상수 뮤가 바로 점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배운 그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스프링도 스프링 상수 K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F고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를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 X라고 하면은 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과 스프링에 늘어난 길이 X하고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크의 로죠. 훅스로입니다. 그리고 F와 X의 비례 상수를 곱해주면은 F는 KX가 되고 이 K가 바로 스프링 상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뉴토니안 유체인 경우에는 이 전단 응력과 디포메이션 레이트가 비례 관계에 있고 이 전단 응력은 비례 상수로 유체의 점성을 곱해가지고 디포메이션 레이트와 곱한 것이 바로 이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후크의 법칙과 이게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우리가 상사 법칙을 적용해서 하면은 똑같은 개념으로다가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뉴토니안 플루이드인 경우에는 유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유체의 디포메이션 레이트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는 유체의 점성이 비례 상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체의 비례 상수는 또 이제 우리가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라고 또 있는데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는 뮤라고 쓰고 이 뮤는 밀도로 유체의 점성을 나눈 것이 그 키네매틱 비스코시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이 뉴토니안 플루이드하고 달라가지고 이 전단 응력이 디포메이션 레이트에 비례 관계가 있지 않고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것을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경우처럼 타워 Y 치어 스트레스와 전단 응력과의 전단 응력과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 레이트와의 선형 관계식으로 쓰면은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에타가 되고 이 에타는 우리가 어페런트 비스코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인 경우에는 이 시어 스트레스와 디포메이션 레이트가 더 이상 비례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 이그젬플을 보시면은 이제 얘는 두 평판 사이에 이제 이 유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평판 사이의 간격이 0.3mm이고 아래 평판은 고정되어 있고 위에 평판은 속도가 u equal 0.3m/s로다가 우리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유체의 그 다이나믹 비스코시티와 유체의 단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라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점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속도가 유체의 속도가 이제 3m/s로 이게 U의 3m/s로 0.3m/s로 이제 그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체에 작용하는 속도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분포는 우리가 선형 속도 분포 관계를 가져가지고 U는 요게 H고 D니까 D, Y, U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다 U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타오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냐면은 du, dy에 비례합니다. du, dy에. 그래서 이 속도 u를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요거는 d분의 u가 되죠. d분의 u가 되고. 그래서 이 리퀴드의 키네매틱 비스코시티가 7.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는 저번 시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뮤라고 그러고 요거는 밀도에다가 다이나믹 비스코시티를 곱한 거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타우는 다시 하겠습니다. 타우는 U, du, dy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뮤가 다이나믹 비스코시티 U는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U에다가 밀도 를 곱한 것이 다이나믹 비스코시티 때문에 다이나믹 비스코시티를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du, dy의 값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요 평판에서의 전달 능력 타오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이 평판 사이에 이와 같이 질량 라지 M의 평판 사이에는 유체 필름이 구성되어 있고, 이 끈에 의해 가지고서는 스몰 m으로다가 이 물체를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작용하는 속도 V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물체에 대한 프리 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프리 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리 바디 다이아그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량 라지 M에 작용하는 이 시스템 바운더리에 작용하는 이제 그 힘들은 여기에 일단 장력이 텐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체와 이 고체 사이에 작용하는 저항력 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끈 사이에는 요 스몰 m은 이 스몰 m은 중력 mg가 있고 그 다음에 장력 t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가속도 y2 다시 있겠죠. 요것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노멀 포스 n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 작용하는 중력 mg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지금 이제 우리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중력 질량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면은 시그마 F 이퀄
MA를 우리가 이제 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에 시그마 F 이퀄 MA를 적용하면은 X 방향으로 T 마이너스 F는 MA.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림에 이게 이제 일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g 마이너스 t 이퀄 ma. 이게 이식이 되겠죠. 그래서 1과 2식에서 우리가 그 지금 모르는 값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알고 있는 값은 m, 스몰 m, 그 다음에 h, 이것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비스코시티, U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블락의 벨로시티 V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장력 T와 유체의 이 프릭션 포스 F를 우리가 이제 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우고 그러면은 이 여기에 물체에 작용하는 그 유체에 의해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판에 높이가 h고 요게 물체가 지금 v라는 속도로다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 타우는 앞에 예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전다 능력에다 점성에다가 h분의 유체의 속도 v를 곱한 것이 여기서 이 평판과 유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다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프릭션 포스 F는 타우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한 것이 전다는 그 프릭션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릭션 포스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T-F 이퀄 M A 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mg 마이너스 t 이퀄 ma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식에서 f는 이제 우리가 이제 f를 구했기 때문에 이 f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두 식에서 t를 제거하면은 mg 마이너스 타우 a 이퀄 m 플러스 ma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블락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가속도 A는 dv dt이죠. 그래서 이 dv dt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 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mg 마이너스 타우 a 이퀄 m 플러스 m dv dt 요 식을 우리는 적분을 하면은 블락의 벨로시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이렇게 되겠죠. 적분 M 플러스 M
mg 마이너스 타우 a dt. 이것이 바로 이 식의 블락의 벨로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 얇은 실린더 내 그 두께가 A인 얇은 실린더 안에 실린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실린더의 속도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고,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 M안에 의해서 이 물체가 회전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의 이 실린더에 작용하는 토크와 그 다음에 이 각속도 오메가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타우는 전달 능력 타우는 점성 계수에다가 디포메이션 레이트를 곱한 것이 전달 능력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F 이퀄 MA,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은 I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하고 같다 하는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갭에 대해서는, 이 갭 사이에는 안 실린더와 밖의 실린더 그 사이에는 갭이 A인데, 이 A에는 유체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있는 유체의 속도는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은 이 밖에 있는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고, 안에 있는 실린더가 지금 오메가의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실린더가 오메가 그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이 안 실린더의 내부 그 속도는 V는 R 오메가로다가 그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R 오메가의 속도로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간격이 A이고, 그럼 전달 능력 타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전달 능력 토크 T는 힘 F에다가, 힘 F에 그 다음에 팔걸이 R을 곱한 것이 토크이기 때문에 토크는 힘에다가 R을 곱합니다. 그래서 힘은 전달 능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고, 단면적을 곱한 것이 이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토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오메가를 시간 t의 함수로 이제 그 표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한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끈에 작용하는 장력이 FT고, 그 다음에 요 물체는 FT의 장력과 M1G와 Y2'의 가속도로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의 합을, 여기에 이 모멘트의 합을 우리가 곱하면은 FT에다가 요 R만큼 떨어져 있는 것에 FTR, 그 다음에 이 토크 T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I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 I의 정의는 우리가 이 이너셜 매스 오브 모멘트라고 그래서 R 닷은 DM으로 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정력학 시간에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M이 이제 그 모멘트의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가지고서는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이 FT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러한 오메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뉴턴 제2법칙과 앵글러 모멘텀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체 역학에 대해서 이 유체 역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체에 대해서 이제 그 비점성 유체와 점성 유체, 그 다음에 점성 유체는 라미나 플로와 터벌런트 플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널 플로, 엑스터널 플로,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로 이제 그 나누는 그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그 제3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2강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는데 2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2강에서는 이제 그 유체 역학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칙들을 일단 이제 그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유체를 지배하는 속도장 이것이 이제 그 1차원 속도장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과 패스라인, 타임라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이 유체를 지배하는 방식들 중에 이 스트레스 필드에 대해서 즉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